국내 대기업들이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또 비상경영 체제 전환과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여러 움직임들을 윤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이탈리아, 미국의 합작 자동차 기업 피아트와 또 푸조라는 브랜드를 가진 프랑스 PSA 그룹이 합병에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현대차로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어제 중국 경영진을 전격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거듭한 현대차 그룹은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1년 만에 전격 교체했습니다. 네. 이광국 현대차 국내 사업 본부장이 승진해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맡게 되는데요. 신임 이사장은 중국 중장기 전략 태스크포스 팀도 이끌게 됩니다. 이 사장은 현대차 영국 판매 법인장과 해외 정책 팀장 등을 거쳐 해외 사업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인사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는데요. 폭스바겐 출신 스벤 파투시카를 현대기아차 중국기술연구 소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침체된 중국 사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현대차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 거예요? 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중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판매량은 66만 대를 겨우 넘겨 상황이 가장 나쁜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올해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반토막, 네.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그룹 상황들도 알아보죠. 롯데그룹도 최근에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경영 체제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어제 롯데그룹 주요 임원이 참석한 경영 간담회에서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과 내년 경기 악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지난해 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롯데 유통과 식품 계열사들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금융업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합니다. 네.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 등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주식과 예금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부터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 상품을 제휴사의 상품과 연계해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 경쟁력은 어떻게 전망이 돼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네이버페이는 편의성을 바탕으로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네이버페이의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성장하면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대형 매기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자구책 고심하는 대기업들 소식 짚어봤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